자, 우선 우리가 여기 5단원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2학기 과정이죠. 그래서 5단원에서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끼는 파트긴 해요. 그래서 생식과 유전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첫 번째로 이제 세포 분열이라는 걸 공부를 해요. 사람이 자라잖아요. 아기 때 작았던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커지잖아요. 왜 커지냐? 바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의 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요 세포들이 수를 늘려가서 사람이 세포 수를 늘려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세포가 수를 늘려가는 걸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첫 번째 파트가 될 것이고 오늘 이걸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사람의 발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은 이제 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겠죠? 그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부터 아기가 되어서 임신돼 가지고 사람이 될 때까지의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사람의 발생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발생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부모님의 아빠와 엄마의 특징들을 많이 닮잖아요. 닮아서 이렇게 내가 태어나는데 이때 어 아빠의 어떤 성질과 엄마의 어떤 성질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아빠를 닮은 점도 있고 엄마를 닮은 점도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부모의 세대에 유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전되는 이것을 어떤 법칙으로서 밝혀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멘델이죠. 그래서 멘델이 유전에는 무작위적으로 유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걸 공부할 것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뭐 유전자, 혈액형, 여러분들 혈액형 다양하잖아요. 그쵸?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O형도 있잖아요. 이런 혈액형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각종 유전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유전이 되는지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씩 공부해 보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파트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1단에서는 공부할 거는 바로 세포 분열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투 과학을 준비해 주면 첫 번째 이제 세포 분열이 나와요. 세포 분열이 나오죠? 네, 잠깐만요. 네. 수석 체크 한번 마지막에 해볼게요. 고선재 학생이 안 왔고, 윤지수. 윤지수 학생 안 왔고, 이도우 안 왔고, 이채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김나희, 김수희, 대흥지, 유다윤지, 오윤서. 네, 오윤서 이름으로 들어온 친구 채팅으로 학생 이름 어떤 걸로 등록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네. 확인했고요. 맞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0명. 네, 좋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친구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데 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되는가? 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기가 커서 어른이 된다 했을 때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세포의 크기가 커진 것인가?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어른이 된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덩치가 커진 것은 세포의 수가 늘어난 것인가? 결국에는 세포의 크기가 커진 것이 아니라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포 수를 늘리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세포 수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한가?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세포 수를 늘리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요 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이제 세포 핵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기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이 겉에 있는 게 세포막이거든요. 요 세포막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던 영양분들을 세포 속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넣어 주고 이 세포는 또 여기서 단백질 같은 걸 만들어서 밖으로 빼 주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물질들의 교환이 일어나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물질 교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세포의 크기를 늘려주게 되는 것보다 세포 수를 늘려주는 것이 물질 교환에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세포 수를 늘려주는 것이. 왜냐하면 이 닿을 수 있는 이 면이 많이 늘어날수록 교환은 더 잘하겠죠.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포 크기가 늘어나는 것보다 수를 늘리는 것이 이 표면적 전체를 세포의 표면적이라는 전체가 늘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 왜 그러냐면 여기 책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세포의 크기가 커질 때 세포의 크기가 커질 때 표면적과 부피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만약에 세포 크기가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이렇게 커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피는 역시 이 부피는 1이 될 것이고 이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 될 것이고 이 부피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부피가 1에서 8로 8에서 27로 이렇게 증가할 때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이 얘의 표면적은 1자리가 6개 있으니까 얘는 6이 될 것이고 얘는 여기가 4일 거 아니에요. 한 면의 면적이 4자리가 6면이니까 얘는 24가 될 거고 표면적의 부피가요. 얘는 3 곱하기 3이라는 이 면적이 9잖아요. 3, 3은 9. 9라는 면적이 6면이 있으니까 54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2배, 부피가 3배 늘어나는데 표면적이 그 부피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음. 부피분의 표면적을 해버리면은 1분의 6이었는데 8분의 24가 되고 27분의 54가 돼서 부피에 해당하는 부피분의 표면적이 오히려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 그 얘기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부피분의 표면적. 그러니까 표면적이 부피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크기만 키우면. 그러다 보니까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해진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수를 늘린다. 세포가 무한정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면 뭐 한다? 분열을 해서 수를 늘리는 쪽을 선택했다. 왜요? 바로 좀 아까 이야기했던 뭐에 유리하다? 물질 교환에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에 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쥐 있잖아요. 생쥐를 한번 그려볼게요. 생쥐. 어, 쥐가 있어요. 쥐가 있고 엄청 큰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엄청 큰 코끼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쥐하고 코끼리하고 세포 하나의 크기를 비교하면요. 쥐는 세포가 이만하면 코끼리 세포는 엄청 클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요. 코끼리도 세포 크기는 똑같다고요, 쥐랑. 그런데 코끼리는 세포에 수가 많다는 거예요. 덩치가 큰 동물과 덩치가 작은 동물은 세포 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 교환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염색체라는 걸 공부할 건데요. 이 염색체라는 걸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의 염색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색체가 뭐냐면요. 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세포 있잖아요. 세포. 여기 세포다라고 했을 때 이 세포에 보면은 핵이 있다고요. 핵. 세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이 세포에 있어요.
근데 이 세포 속에 바로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 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염색체라는 물질의 유전 물질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DNA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이 DNA가 이런 식으로 꼬여 있고요. 예. 이 DNA의 가닥,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뭐 우리가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피부색을 결정짓는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DNA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단백질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이 DNA 사이사이로 막 들어가 있어요. 이게 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단백질이 DNA를 붙여주고요. 그것들이 이렇게 실처럼 쫙 꼬여 있는 거. 꼬여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염색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염색체가 생물마다 그 모양이나 수가 다 다른데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염색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염색체를 46개의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46개의 염색체는 총 23개의 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 염색체 한번 볼게요. 여자 염색체를 보게 되면 1번 염색체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염색체는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이 둘이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1번 쌍으로 있는 얘가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2번도 쌍으로 지어 있죠. 예, 이 염색체가 쌍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아빠한테서 오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가 정자와 난자가 각각 이 염색체를 정자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오고 난자가 23개의 염색체를 엄마로부터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서 서로 쌍을 짓는 거예요. 23개 염색체 중에서 아빠가 준 거 23개. 그다음에 엄마가 준 거 23개. 이렇게 해서 만나서 서로 짝을 이뤄 가지고 아빠가 준 거 하나, 엄마가 준 거 하나가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몇 개가 있겠어요? 총 23쌍이 있겠죠? 그중에 그중에 하나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는 아빠가 준 거고 나머지 하나는 엄마가 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46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22쌍, 22쌍의 염색체를 우리는 무슨 염색체라고 하냐면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항상 공통적인 염색체다. 그래서 상염색체라고 이야기하고 상염색체는 총 몇 쌍이 있냐면 22쌍이 있는 거죠. 총 22쌍이니까 개수로 따지면 44개의 상염색체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요 마지막에 있죠. 이렇게 XX 써 있죠. 바로 얘가 뭐냐면 남자, 여자 성을 결정짓는 성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성염색체는 몇 쌍이에요? 한 쌍입니다. 한 쌍. 한 쌍이니까 몇 개로 돼 있을까? 두 개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음. 남자를 봐도요. 남자를 봐도 여기에 22쌍이 존재하죠. 22쌍의 염색체가 존재하죠. 개수로는 44개. 자, 이게 무슨 염색체? 남자도 상염색체 22쌍이 존재하고 나머지 여기 한 쌍. 이 한 쌍이 바로 남자의 성을 결정짓는 한 쌍의 뭐요? 성염색체다. 네. 그래서 상염색체 22쌍과 성염색체 한 쌍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다.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즉 44개의 염색체 더하기 2개의 염색체. 그래서 사람은 총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이때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상염색체는 개수로는 44개. 그 다음에 남녀의 성을 결정짓는 성염색체가 있는데 이 성염색체가 바로 몇 개냐면 2개로 되어 있죠. 그때 이 상염색체는 모두 남녀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크기와 모양인데 성염색체는 남자와 여자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남자 같은 경우는 우리는 X, Y가 바로 짝이 되는 거고 여자는 X, X가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염색체가 X, Y면 남자로 태어나는 거고요. X, X면은 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성염색체 중에 하나는 이제 엄마한테 받은 거고 이 Y 염색체는 아빠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Y 염색체를 아빠한테 받은 사람은 남자가 되는 거고 아빠한테 X를 받은 사람은 여자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결정짓는 건 아빠의 정자에서 이 정자가 난자로 오는데 이 난자가 만약에 난자는 성염색체가 어차피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는 X밖에 없거든요. 근데 난자가 X를 가지고 와서 만나면 XX 여자가 태어나는 것이고 남자가 Y 염색체를 가지고 정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XY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 염색체라는 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이렇게 이 염색체 안에서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요런 애들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같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집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집 볼게요. 자, 염색체 뭐를 가지고 있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한 친구가 지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한 친구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서 초대 좀 한번 할게요. 초대 코드. 음, 됐을까요? 네. 자, 염색체.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 안에 이제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가리켜서 우리는 DNA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DNA라고 하고 이 DNA라는 거 안에 유전자들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염색 분체라는 게 있는데
염색 분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 염색체가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파란 거 있잖아요. 요 파란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얘가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은 애를 복제를 해요. 클론을 만들어요. 복제를 합니다. 이건 상동 염색체하고 다른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인데 복제를 해요. 그래서 이 복제한 관계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염색 분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유전 정보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상동 염색체랑 나눠서 비교해 보면 요 그림을 보면 되겠는데요. 이 하나의 염색체하고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는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요런 염색체의 관계는 서로 어떤 염색체라고 하냐면 상동 염색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상동 염색체 안에서 이 하나가 똑같은 애를 옆에다가 달고 나왔죠. 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염색 분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은 다른 거예요. 네, 왜냐면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달라요. 크기와 모양만 같을 뿐이지 다르단 말이에요. 아빠는 큰 눈을 가졌는데 엄마는 작은 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건 달라요. 그런데 염색 분체는 얘는 유전 정보가 동일한 거예요. 그대로 복제한 거거든요. 네, 이따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건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뭘 기억하냐? 아, 염색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 쌍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 쌍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요런 쌍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요 쌍을 말하는 건데 네. 이 쌍을 말하는 건데 서로 이 쌍을 뭐라고 한다? 서로 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이 상동 염색체는 왜 생긴다?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씩 받았다. 이게 상동 염색체고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의 염색체가 둘로 나눠져 있는 이것은 무슨 관계에 있다? 염색 분체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두 개를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상동 염색체가 있다. 왜요?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서 그렇다. 이 상동 염색체의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르죠. 아빠한테 온 거, 엄마한테 온 거 다르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걸 우리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 상염색체라고 한다. 몇 쌍이 있다고요? 22쌍이 있다. 총 44개의 22쌍이 있는 것이고 남녀의 성을 결정짓는 성염색체는 X와 Y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XX면은 여자고 XY면은 남자의 성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XX라고 한 것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Y 염색체 하나가 작거든요. 작아서 X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XY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름을.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생물마다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염색체의 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 세포가 커질수록 커지면 그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커질 때는 부피가 커지는데 표면적이 그걸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그 얘기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어때요? 작아서 뭐에 불리하다? 물질 교환하는 것에 불리해졌죠. 그러니까 세포는 뭐를 늘린다? 수를 늘려가지고 그 물질 교환이 유리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넘어가고요. 자, 4번 볼게요. 중요한 건 4번인데요. 4번에 별표 좀 쳐볼까요?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를 나타낸 거예요. 자,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자, 체세포라는 건 우리 일반적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세포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 수 몇 개라고요? 46개라고요. 사람이라면 46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남녀 공통으로 상염색체는 몇 쌍이다? 쌍이라고 했으니까 몇 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22쌍이고요. 성염색체는 몇 쌍이라고 할까요? 한 쌍이 되는 거죠. 자, 남자 같은 경우에 성염색체는 뭐다? XY고
여자 같은 경우에 성염색체는 그렇지 X가 된다. 이때 여기 가와 나를 봤을 때 가는 자 여기 보면 되겠죠. 여기 XX 나는 XY 요것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XX가 있으니까 여자 염색체고 남자는 그러면 누구한테서 Y 염색체를 물려받는가? 나중에요. 이 엄마가 자녀를 만들 때 여기서 요 둘 중에서 하나를 잘라가지고 둘 중에서 하나를 이제 난자한테 주거든요. 난자를 만들 때 이 둘 중에서 성형색체 둘 중에서 하나가 가는 건데 이렇게 잘라도 무조건 엄마는 뭐밖에 못 줘요. X밖에 못 주잖아. 얘를 주든 다 X잖아요. 엄마는 Y를 못 준다고요. 그죠? 근데 아빠는 정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아빠가 정자가 만들어지면은 반쪽에서 X가 올 수도 있고 여기서 Y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Y 염색체는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포 분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는 그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이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의 세포 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체세포 분열이 있고요. 체세포 분열. 또 하나는 감수 분열이 있어요. 요것의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체세포 분열은 뭐냐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기였어요. 아기가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세포를 분열을 해가지고 늘려야지 어른이 된다고 그랬죠. 수를 늘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했을 때 아기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 이 세포 하나에 염색체가 몇 개 가지고 있냐면 46개의 염색체를 세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세포 분열했을 때 동일한 세포를 똑같이 분열을 해서 얘도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 얘도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세포. 이렇게 동일한 세포를 계속해서 늘려가야 된다고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세포 분열을 하면은 얘도 46개, 얘도 46개. 그 다음에 또 얘가 세포 분열하면은 얘도 46개, 얘도 46개.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했을 때 처음에 처음에 가지고 있는 이 세포가 가지고 있던 애랑 동일하게끔 똑같이 분열을 해야지만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목적이 뭐냐면 성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데 감수 분열이라는 건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 아빠가 있어요. 아빠. 그다음에 여기 엄마가 있어요. 엄마. 그러면 아빠가 아빠의 정소라는 곳에서 정자를 만든다고요. 아빠가 정자를 만들어요. 정자. 엄마는요. 난소라는 곳에서 뭘 만드냐면 난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정자와 난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식을 위한 세포다, 생식세포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라고 했냐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체세포 분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정자도 46개의 염색체, 난자도 46개의 염색체다 그러면 이 둘이 만나서 수정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기의 염색체는 몇 개가 돼야 되겠어요? 그거의 두 배만큼 될 거 아니야. 46개의 염색체의 두 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은 항상 46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만드는 이 정자와 난자는 염색체 수가 처음보다 정확히 어떻게 줄어들어야 되겠어요?
23개로 염색체의 개수가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46개에서 정확히 그 수가 2분의 1로 반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난자도 엄마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23개로 정확하게 그 수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몇 개가 되겠어요? 46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아기도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식세포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식세포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가 반으로 줄어야 된다.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가 줄어드는 분열이다. 그래서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분열은 목적이 뭐냐면 생식세포,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나 난자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단순히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분열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 감수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하는 거다. 생식세포를 만드는 건 정확히 뭐다? 염색체의 개수를 반으로 줄이는 게 목적이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알고 우리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잘 나온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요약인데요. 자세하게 다시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일단 이걸로 가지고 감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일단 감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다 반 나눠 가지고 왼쪽은 체세포 분열이고요. 오른쪽은 감수 분열이에요. 네. 자, 만약에 체세포 분열이 처음에 이렇게 염색체가 만약에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자, 지금 원래 사람은 46개지만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두 개만 그린 거예요. 자, 두 개의 염색체가 있었다 그러면요. 얘가 그 DNA를 복제해서 요렇게 변신을 한다고요. 이거 아까 복제한다 그랬잖아요. 얘도 지금 개수로 따지면은 몇 개로 보는 거냐면 염색체가 이게 하나, 둘로 보는 거거든요. 두 개. 그럼 얘가 복제했을 때는 유전자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얘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양이 두 배로 늘어났잖아요. 네, 양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염색체 수는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수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가 얘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란하게 배열을 해요. 배열을 해서 복제한 거를 반씩 나눠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나눠진 다음에 얘도 염색체가 몇 개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개, 두 개죠? 얘도 한 개, 두 개죠? 이해되셨어요?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분열을 했는데 염색체의 수가 변화가 없어. 처음에도 나는 두 개였는데 염색체가 분열해서도 각각 두 개가 돼 있어.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잖아요. 아까 이게 그 얘기예요. 성장할 때 사람이 46개에서 46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 그러니까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는 분열이 바로 뭐다? 체세포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수 분열은 처음에는 똑같아요. 처음엔 딱 이렇게 있어. 처음엔 두 개가 있었어요. 얘 두 개죠. 두 개가 있었는데 얘가 복제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이 둘이 붙어요. 복제해놓고 자기들끼리 붙어. 붙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가 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2개에서 1개로 염색체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 여기 2개였는데 1개로 된 거예요. 여기 오른쪽으로 갈 때도 1개로 된 거죠. 그 1개가 한 번 더 쪼개져요. 이렇게 한 번 더 쪼개져도 이때는 어차피 이 2개가 붙어 있는 거나 각각이나 개수는 똑같다고 했죠. 그럼 얘도 1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 분열은 뭐냐면 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던 엄마가 마지막에 1개짜리 난자를 만든다. 또는 아빠가 1개짜리 정자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분열이고 세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 분열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를 각각 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교재 여러분들 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체세포가 체세포 하나가 2개로 나누어지는 분열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뭐다? 바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렇다. 성장하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을 한다. 이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나눠보면요. 처음에 이제 간기라 그래서 간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간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기. 그다음에 여러분들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전기 있고 중기 있고 후기 있고 말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스토리를 보면은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뒤에가 있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세포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분열에 처음이 있어요. 그걸 전기라고 하고 세포 분열의 가운데가 있어요. 그걸 중기라고 하고 세포 분열의 뒷부분이 있어요. 그걸 후기라고 하고 세포 분열이 이제 끝났어요. 그걸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기가 먼저 그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요게 바로 세포 분열의 순서다. 별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각각의 특징은 뭐냐? 간기에서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요렇게 있던 여기 염색체라고 그랬잖아요. 얘하고 서로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간기 때 복제가 일어나요.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서 똑같은 애를 이렇게 옆에다가 염색 분체를 하나 달고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염색 분체를 단다. 이렇게. 이건 복제된 거죠. 요렇게 복제를 시키는 단계. 그래서 DNA가 복제돼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언제다? 바로 간기다. DNA 양만 늘어나는 시기다. 우리가 보는 세포하고 똑같은데 복제가 일어나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기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세포 분열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핵 속에 숨어 있던 염색체가요. 이제 겉으로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드디어 등장을 했다. 그게 바로 어디다? 세포 분열이 시작된 전기다. 그러면은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오니까 핵막이라는 건 핵을 막고 있는 요 막이거든요. 여기 사라지겠죠. 그렇죠? 사라지면서 드디어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염색체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이 염색체를 이제 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끝에 실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추사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때는 이제 얘들이 염색체가 등장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드디어 염색체가 눈에 보인다. 자, 그다음 중기가 되면요. 이 염색체가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에 배열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에 배열을 한다. 너무 쉽죠? 말 그대로 중기잖아, 중기. 가운데에 배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관찰하기가 좋은 시기예요. 가운데 있으니까 보기에 좋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후기가 되면요. 얘들을 양쪽으로 반 딱 잘라 가지고 얘들이 반 잘려. 얘들이 이렇게 반이 잘려요. 염색 분체가 반 잘린다 생각하면 돼요. 염색 분체가 반 잘려서 반쪽은 왼쪽으로, 반쪽은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끌려가고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시기. 이게 세포 분열이 이제 실제로 염색체가 나누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죠. 왜요? 아까 염색 분체가 뭐였죠?
원래 염색체 이렇게 하나로 등장하는데 얘가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분해되는 거예요? 요렇게 잘라져서 하나는 왼쪽, 하나 오른쪽으로 나눠가는 시기. 이게 바로 후기가 되는 것이고요. 후기가 돼서 이제 마지막, 이제 끝이죠, 끝. 말기가 되면은 나눠져 간 이 염색체들이 이제 다시 핵을 만들면서 둘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지금 체세포 분열이죠. 체세포 분열을 할 때 처음에 여기 염색체 개수가 몇 개라고 할 수 있죠? 염색체 개수 이거? 몇 개입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예요. 네 개죠, 네 개. 개수는 네 개예요. 네 개. 이 네 개 중에서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뭘까요? 얘하고 얘의 관계는 하나 쌍을 짓고 있어요. 그렇지? 상동 염색체죠. 조그만해 얘하고 얘도 무슨 관계 있을까요? 얘도 상동 염색체죠. 어쨌든 결국에 얘는 네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으로 쪼개졌어요. 반으로 쪼개지면서 나눠져서 가네요. 양쪽으로 나눠져 가네요. 나눠져 갔습니다. 나눠져 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두 개로 쪼개지면서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쪼개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염색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본다고요. 얘는 그냥 복제된 염색 분체가 그냥 염색 분체가 나누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몇 개입니까? 네 개죠. 왼쪽도 네 개, 오른쪽도 네 개인 거예요. 그냥 복제되었던 내 짝꿍이 그냥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개수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분해되려고 복제한 것 뿐이에요. 따라서 체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처음에 세포 분열하기 전의 세포와 끝나고 나서에 만들어진 두 개의 세포가 갖는 염색체 수는 동일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열 전에 있던 세포를 우리는 엄마 세포다. 그래서 모세포라고 이야기하고요. 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져서 딸을 낳았다. 그래서 딸세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세포라고는 하진 않아요. 딸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은 엄마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 수 아까 4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친다면 딸세포가 갖는 염색체 수도 똑같이 4개, 4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분열이다? 체세포 분열이다. 네. 엄마 세포가 2개로 분열됐을 때 동일한 세포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론을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개수만 늘리기 위해서. 그게 무슨 분열이다? 체세포 분열이다.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을 할 때는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체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뭐가 되냐? 성장을 한다 또는 생장을 한다. 몸집이 커진다는 거죠. 세포 수를 늘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재생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나잖아요. 그것도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세포 분열이 끝났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동물세포는 이렇게 바깥에 세포벽이 없으니까 흐물흐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짤록하게 허리가 짤록해지면서 똑 끊어져요. 그래서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식물세포는 여기 바깥쪽이 굉장히 단단한 세포 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깥쪽에서 치고 못 들어와. 그래서 얘는 안쪽에서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쭉쭉쭉쭉 하면서 얘가 반으로 쭉 잘라져서 둘로 나눠져요. 이렇게. 예, 신기하죠?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처음 보면 처음 공부한 친구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이거를 보면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할게요. 결국에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엄마 세포, 이거 모세포라고 했었죠? 자, 엄마 모세포가 있는데 이 모세포에는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해요.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다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4개를 그렸어요, 내가. 이게 엄마 세포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가운데로 배열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얘네 상동 염색체들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지 않고 이렇게 일렬로 나란하게 큰 애와 작은 애가 다 나란하게 일렬로 서는 거예요. 나란하게 일렬로 서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가 반으로 잘라진다. 위에 정확하게 염색 분체가 반으로 쪼개진다는 거죠. 염색 분체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나눠져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동 염색체가 같은 방에 같이 있는 거죠. 큰 놈과 작은 놈이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큰 놈과 큰 놈의 상동 염색체가 같은 방에 있죠. 여기 작은 염색체도 같은 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색체의 개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보면은 제일 처음이 뭐겠어요? 요 나가 되겠죠? 나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거죠. 간기가 될 것이고. 자, 간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염색체가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따단 하면 등장하죠. 그럼 이거 뭐죠? 전반부, 전기가 될 것이고. 자, 전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세포 분열하기 좋게 가운데 배열한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중기가 되는 것이고. 자, 중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양쪽으로 끌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잘라지면서. 마처럼 되겠죠? 이게 뭐예요? 후반부, 후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쪼개져야 되겠죠? 마지막이다, 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기역과 니은의 이름을 써라 그랬어요. 자, 기역은 이거 뭐라고 그랬죠? 쟤를 끌고 가는 실, 방추사라고 합니다. 방추사가 등장했고요. 자, 니은은요, 여기 요 둘의 관계, 염색 분체다 그랬어요. 염색 분체다. 자, 삼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 관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세포가 있을 때 이렇게 쌍을 짓고 있는 얘들을 뭐라고 한다? 상동 염색체. 그리고 여기 안에서 상동 염색체 한 쌍에서 여기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있는 얘들을 뭐라고 한다? 염색 분체라고 한다. 자, 그럼 체세포 분열에서는 나눠질 때 이게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가 나눠지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나눠지는 거예요? 얘들은 염색 분체가 나눠지는 거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두 번 들으니까 좀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 뭐냐 체세포 분열의 과정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이제 드디어 감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감수 분열. 감수 분열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 이 감수 분열은 결국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한 번만 했다면 감수 분열은 이 모세포, 엄마 세포인 이 모세포가요. 음. 자, 엄마 세포에 아까 체세포 분열처럼 이 모세포에 상동염색체를 2개를 그려볼게요. 긴 애가 있었고 긴 애가 이렇게 상동이 짝으로 있었죠. 출발은 똑같아요.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근데 이 감수 분열은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야 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상동 염색체가요, 둘이 붙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요. 음.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디가 잘라지냐면 여기가 잘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가고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상동 염색체 중에 한 놈이 오고, 하나는 상동 염색체 중에 짧은 놈이 하나가 오고, 또 다른 하나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여기서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얘하고 얘가 상동이었잖아요. 상동 염색체가 이산가족 흩어지듯이 여기서 잘라진 거예요. 잘라져서 간 거예요, 양쪽으로. 세세포 분열하고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여기에서 지금 지나가면서 4개였던 염색체가 2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분열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분열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아요. 큰 애하고 작은 애가 일렬로 서가지고 이따가 여기가 반으로 딱 잘라지는 거거든요. 반으로 잘라져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잘라져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2개가 또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2개가 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긴 놈 하나, 짧은 놈 하나. 긴 놈 하나, 짧은 놈 하나.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애도 이렇게 일렬로 서겠죠. 긴 거와 짧은 거가 일렬로 서가지고 여기 반이 딱 쪼개지는 거야. 반이 딱 쪼개지면서 양쪽으로 끌려가.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쪼개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개였던 모세포가 세포 분열을 2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번. 여기까지 한 번 분열하는 거예요. 한 번 분열하고 여기서 또 한 번 분열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감수 분열은 2번 분열을 해요. 2회 분열을 통해서 한 개였던 세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드는데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구간은 어디예요? 첫 번째 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가 나눠지는 이 과정에서. 두 번째는 그냥 개수만 2개로 나눠졌을 뿐 수는 줄어들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얘들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자가 되는 거예요. 다 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아빠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절반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얘가 난자를 만나면 이제 정상적인 개수가 되는 거예요. 생식세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고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은 2번 분열해가지고 4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네, 이걸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은 크게 2개의 분열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 분열을 우리는 감수 1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바로 1분열에서 일어난다. 그때 전기를 보게 되면 염색체가 딱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염색체가 이렇게 둘이 붙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2개가 붙어서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게 붙어있는 염색체, 상동 염색체 2개가 붙어있다. 그래서 2개가 더해졌다. 그래서 이거를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2개씩 붙어있죠. 각각 이거를 얘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서 등장하니까 이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둘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이가 염색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으로 잘라져서 한쪽씩 나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1분열 전기에다가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제1분열 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무슨 염색체가 등장한다? 이가 염색체가 등장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기가 되면은 가운데 별거 없습니다. 자, 후기가 되면 나눠져 들어간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때 후기에서 말기로 가면서 후기에서 말기로 가는 요 과정. 후기에서 말기로 가는 요 과정. 요 과정에다가도 별표 3개. 왜 중요할까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죠. 왜냐면 상동 염색체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지금 4개에서 2개가 됐잖아요. 2개.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후기에서 말기로 갈 때 나타난다. 뭐가 분리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1분열이 끝나고요. 2분열에서 그 1분열에서 나눠진 얘가 똑같이 이제 한 번 더 분열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반이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눠지겠죠? 나눠져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번 나눠진 애가 한 번 더 나눠져서 2개가 되니까 각각은 2개씩 만드니까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여긴 별로 특이한 거 없어요. 그냥 개수가 그냥 분열만 한 번 더 일어난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감수 분열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네. 자,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별표 5개 하세요. 세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세세포 분열은 분열을 몇 번 한다? 한 번 한다. 그래서 딸세포 몇 개 만들어요? 2개 만들어요. 감수 분열은 분열을 몇 번 한다? 연속으로 2번 한다. 연속 2번 해가지고 몇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요? 4개의 딸세포를 만들겠죠? 자, 그다음에 이가 염색체. 자, 이가 염색체라고 읽는 건데 세세포 분열은 이가 염색체가 없어요. 그런데 감수 분열은 이가 염색체가 있다. 상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염색체 수의 변화가 중요한데 세세포 분열은 변화가 없는데 감수 분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다. 그래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분열 결과 세세포 분열은 생장 또는 재생하기 위함이고 감수 분열은 생식 세포를 만들기 위한 거다. 생식 세포가 뭐다? 정자 또는 난자예요. 동물로 따지면. 이걸 만들기 위한 게 바로 생식 세포 분열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세세포 분열은 만약에 지금 여긴 또 그림을 상동용 색채 한 쌍만 지금 그려놨네요. 한 쌍의 상동이 있었다 그러면 얘가 자기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얘가 가운데 배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결국에는 염색체가 여기 처음에 2개만 있었다고 하면 2개가 있었다고 하면 나눠져서 들어가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 2개.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감수 분열은 2개가 있었다고 하면 이 2개가 붙어서 등장하죠. 이가 염색체.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반으로 쪼개지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서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1개가 되는 거죠. 2개였던 염색체가 1개로 줄어드는 시기. 여기가 어디겠어요? 제1분열 후기에서 말기. 중요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여기 뒷부분은 뭐겠어요? 이 뒷부분은 2분열이 되겠죠. 2분열. 2분열에서 얘가 한번 똑같은 애가 분열해서 반 잘라진다. 그러면 염색체 수는 여기선 변화가 없죠. 그러면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감수분열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생물의 체세포가 만약에 여기 왼쪽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는 체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기 복제를 통해서 똑같은 애를 여기 똑같이 만드는 거지 이렇게. 똑같은 애 이렇게 만들어. 똑같은 애를 이렇게 만들어. 똑같은 애 만들어. 여기다 똑같은 애 똑같이 만들어. 만들어. 만든 다음에 반씩 쪼개져서 나눠져 가서 딸세포를 만드니까 딸세포를 만드니까 세세포 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이 세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처음하고 똑같은 거지. 이런 애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거죠. 세세포 분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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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처음에 있었는데 얘가 복제한 다음에 나눠지니까 세세포 분열은 딸세포하고 모양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둘이 붙잖아요. 붙었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잘라지잖아. 이 둘이 붙었다가 여기가 잘라지고 이 둘이 붙었다가 여기가 잘라지니까 생식세포는 그거의 절반만 남아있다는 거지.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자, 11번 문제 볼게요. 감수 분열 과정입니다.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감수 분열 여기 제1분열 1분열 전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표에서 아까 3개 치라고 그랬죠? 왜 중요하다? 감수 분열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1분열과 2분열로 이루어지는데 분열이 연속 2번 일어난다고 그랬죠? 1분열과 2분열이 이루어지는데 1분열 때 어떻게 된다고요? 1분열 때 이렇게 상동연쇄체가 둘로 붙어서 나온다고 했죠? 상동연쇄 둘이 이렇게 붙어서 등장한다. 1분열 때. 자, 얘가 무슨 염색체라고 그랬어요? 이가 염색체다라고 했었죠.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두 개가 더해졌다. 이가 염색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수 분열에서만 등장하는 염색체예요. 따라서 여기 A가 무슨 염색체예요? 이가 염색체가 되는 거죠. 이게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1분열에서 얘가 반으로 쪼개진다고요. 상동 염색체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면서 상동 염색체 둘이 여기서 빠이빠이 하는 거죠. 빠이빠이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1분열이 끝난 거잖아. 자, 2분열은 뭐예요? 얘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이때는 그냥 여기가 반으로 잘라지면서 개수는 변함이 없고 그냥 염색 분체만 잘라졌을 뿐이다. 개수는 변함이 없고 염색 분체만 잘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따라서 A는 이가 염색체고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 요 라가 1번이 되겠고 1분열 전기가 되겠고 얘가 쪼개져서 나눠지는 시기가 언제가 되겠어요?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쪼개져 나눠지네, 그쵸? 이렇게 쪼개져 나눠지니까 라에서 다로 가면서 쪼개져 나눠졌어요. 그럼 나눠지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게 지금 뭐예요? 요거잖아요. 이 상태. 나로 갔다가 얘가 이제 가운데로 배열하는 거죠. 가운데로 배열해가지고 염색 분체가 쪼개지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어? 가를 거쳐서 마를 가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제1분열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2분열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 이제 단순화시켜서 감수분열 과정을 모식도라고 그래.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자,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상동 염색체. 자, 그때 붙어서 등장하는 거에 나오죠? 자, 이거 무슨 염색체라고요? 이가 염색체. 자,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제 몇 분열?
1분열. 어디? 첫 번째, 전기. 제1분열 전기 때 처음 등장하는 게 얘다. 그래서 이 둘이 붙어 있다가 쪼개지죠? 쪼개져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반씩 나눠지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몇 분열입니까? 여기까지가. 요게 제1분열이죠. 상동염색체가 나눠지는 것까지가 1분열이고 얘가 한 번 더 나눠졌어요? 이렇게 나눠졌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몇 분열이다? 여기가 2분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DNA가 복제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염색 분체가 복제되는 시기? 여기. 기억이 되겠죠? 기억.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 1분열은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거고요. 여기 2분열이 염색 분체가 분열되는 시기니까 리을이 되겠고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여기 제1분열의 니은이 되겠죠. 니은이 아니라 디귿 미안. 디귿이 되겠죠. 여기서 나눠지잖아, 그지? 찾을 수 있겠어요? 감수분열은 제1분열에서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분열해서 4개의 딸세포를 만든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비교해 봅시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합시다. 체세포 분열은 몇 번 분열한다고? 한 번. 염색체 수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딸세포 몇 개 만들어진다? 2개. 얼마나 쉬워 이제. 자, 감수 분열은 분열 몇 번 한다? 2번 연속한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 4개가 만들어진다. 되시죠? 잘했어요. 자, 넘어가서요.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아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그죠? 자, 체세포 분열 먼저 볼게요. 자, 체세포 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등장을 했다가 DNA를 복제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언제다? 전기다. 그랬다가 얘들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반 나눠지죠.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염색체 수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무슨 분열이다? 체세포 분열이다. 감수 분열은 분열이 2번 연속 일어난다. 여기까지 한 번 분열이 일어나죠. 제 1분열이 끝났어요. 자, 1분열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등장한다.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잘라지면서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고 이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한 번 더 분열을 통해서 제2분열을 통해서 나눠졌을 때 처음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처음에 상동이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상동 중에서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만 떨어져 나온다. 상동 중에서 한쪽만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뭐다? 감수분열이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처음과 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세세포 분열은 처음에 이랬잖아. 처음에 이랬지. 나중에 어때요? 똑같죠. 나중에 어때요? 똑같죠. 감수분열 어때요? 처음에 이랬지, 그지? 나중에 되니까 어때요? 반밖에 안 남았지. 나중에 어때요? 반밖에 안 남았지. 차이 알겠어요? 왜 반밖에 안 남아? 상동연색체가 반으로 쪼개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유제 1번 문제 볼게요. 자, 어떤 생물체의 체세포의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다. 체세포는 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동이 같이 있는 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같이 있잖아, 지금. 요렇게 짝이요, 요렇게 짝이잖아. 세 쌍이 같이 있잖아, 지금. 자, 이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체세포 분열의 전기에 해당하는 세포는 이 중에서 골라라 뭐겠냐. 자, 전기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상동연색체가 자기 복제를 한다고 그랬잖아. 똑같은 애 복제해서 옆에다가 하나 붙여갖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누구겠어요? 복제해서 나오니까 미음이 되겠죠. 예. 그 다음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감수 2분열 전기에 해당하는 그림은 뭐냐? 와, 여러분 헷갈리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동 염색체들이 각각 자기 복제를 한 다음에 자기 복제를 한 상태에서 그죠? 이분열 전기면 뭐겠어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처음에 자기 복제해서 등장했겠죠. 그랬다가 어떻게 된다고? 요거 반 나눠지고 요거 반 나눠지고 요거 반 나눠져서 가니까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가 나눠져서 가면 1분열이 끝난 거잖아요. 2분열 전기에는 그렇게 있겠지. 그게 누구예요? 얘처럼 있겠지. 상동염색체가 복제가 된 다음에 상동염색체끼리 빠이빠이 했다. 니은이 되겠죠. 감수 2분열 전기 니은. 자, 감수 분열이 일어났어.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마지막 딸세포. 뭐겠어요? 이 니은의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2분열 더 일어나면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러면서 반이 남아있겠지. 누구겠어요? 얘가 되겠지. 뭐예요? 리을이 되겠죠.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진 딸세포. 체세포 분열은 고민할 거 없어요. 처음에 얘 체세포하고 동일한 게 만들어지는 거죠. 디귿이 되겠죠. 똑같은 게 만들어지죠. 똑같은 게 두 개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디귿이 된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1분 드릴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생물의 체세포다. 그때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다.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죠? 둘은 상동 염색체라는 것이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을 것이고 하나는 엄마의 생식세포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둘이 합쳐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A하고 B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염색 분체의 관계가 있고 얘는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그랬어요.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유전 정보는 동일하지 않죠. 네. 기억. A와 B는 염색 분체다. 맞죠? 유전 정보가 같다. 맞죠? 가와 나는 상동이죠. 맞죠? 유전 정보가 같다? 유전 정보가 다르죠. 가가 아빠한테 받은 거라면 나는 엄마한테 받은 것이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잘하셨고요. 8번 풀어보십시오. 8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염색체예요. 자, 봤더니 여기 성염색체를 보면은 가는 X, Y인 것으로 봐서 가는 남자고 나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때 이 남자는 여기 요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한쪽 이렇게 다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누구한테 받은 걸까요? 아빠나 엄마 한쪽에서 받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음,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요 파란색으로 친 거는 전부 23개의 염색체고 요건 아빠한테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기 한 쌍을 갖고 있는 거 있죠? 얘는 다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엄마한테 받은 거겠죠. 얘도 23개가 엄마한테 받은 거가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어머니에게서 22개가 아니라 23개의 염색체를 받는 거죠. 성 염색체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체세포 분열 과정 한번 풀어보세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체세포 분열은 어렵지 않죠? 준비하는 과정 간기, 처음 전기, 가운데 중기, 뒤에 후기, 마지막에 말기.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준비하는 시기, 이게 간기죠. 핵이 있으면 이게 핵의 모양이거든요. 핵의 모양이 뚜렷하다. 그럼 간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는 뭐예요? 이렇게 나처럼 염색체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중기는 뭐예요? 가처럼 가운데 배열을 하죠. 후기는 뭐예요? 라처럼 양쪽으로 끌려가죠. 말기는 뭐예요? 이제 끝났어. 나눠집니다. 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나, 가, 라, 마가 되겠네요. 다, 나, 가, 라, 마. 3번 되겠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18번 할 수 있을까요? 감수 분열. 해보세요. 감수 분열은 제1분열과 2분열로 나눠진다. 감수 분열은 제1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난다. 자, 1분열의 특징은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고 1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요 상동 염색체가 빠이빠이 했다. 2분열은 이렇게 나누어진 1분열에서 만들어진 요 염색체가 다시 반으로 쪼개지면서 살세포를 또 2개를 더 만들었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가 염색체가 분해되는 과정이냐, 그냥 염색 분체가 분해되는 과정이냐, 이 둘이 짬뽕된 것이 바로 감수분열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이가 염색체가 등장한 게 바로 어디겠어요? 요거. 여기는 간기는 없고 이게 전기죠, 전기. 1분열의 전기. 요거만 보면 돼. 2개가 붙어 있다. 드디어 나타났잖아, 그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가운데 배열을 하는 거죠, 둘이. 상동이 이제 헤어질 준비하는 거잖아.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동 염색체야, 이제 그만 우리는 빠이빠이 해야 돼. 이게 어디예요? 제1분열의 중기가 되는 거죠. 그럼 빠이빠이 했으니까 어떻게 돼? 서로 끌려가야 될 거 아니야. 끌려가야지, 양쪽으로. 그럼 이게 뭐예요? 끌려갑니다. 1분열 후기가 됩니다. 자, 끌려가서 얘들이 이제 각각 하나씩 만들었어. 만들면 이제 1분열 끝났죠. 그럼 이제 1분열 말기에 가서 2개가 됐죠. 그러면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얘와 얘가 되면서 가운데 배열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눠져 들어가면서 각각 2개씩 또 나눠지니까 4개가 되겠죠. 라가마 바 나다. 라가마 바 나다. 4번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이때 19번. 19번. 풀어보세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 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는 몇 분열에서 분리됐어요? 1분열 어디? 후기에서 말기 사이, 그지?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된 건 언제였어요? 2분열 후기, 그지? 찾으면 되겠죠. 상등 염색체가 나눠져 들어가는 건 여기 마가 되겠네, 그지? 마에서 나눠져 들어가고 여기 2분열 후기에서는 여기 나에서 지금 나눠져 잘 가, 빠이빠이 하잖아, 그치? 염색 분체가 마와 나가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20번.
이가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 아까 별표 3개 하라고 했죠? 언제 등장한다고요? 감수 몇 분열? 그렇지. 1분열 전기. 이가 염색체가 뭐예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서 등장하는 게 이가 염색체라고 그랬죠? 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풀 수 있죠? 네. 자, 21번. 자, 어떤 동물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 과정이다. 자, 이게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 안 알려줬어요. 자, 요거는 21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요거 무슨 분열일까요? 보면은, 한 개의 엄마 세포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몇 개가 됐습니까? 4개가 됐잖아? 그럼 무슨 분열이에요? 그렇지. 감수 분열이죠. 그럼 감수 분열은 1분열과 2분열이죠? 그럼 가에서 라까지가 몇 분열이에요? 1분열이죠. 그다음에 라에서 마가 몇 분열이에요? 2분열이죠. 이때 1분열에 등장한 요 A는 무슨 염색체입니까? 이가 염색체죠. 자, 이때 이가 염색체가 분해돼서 여기 다에서 라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염색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다에서 라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A는 이가 염색체다. 맞죠? 자, 가에서 나 과정에서 DNA가 복제된다. 이렇게 해서 염색 분체가 지금 각각 2배가 됐잖아요. 복제가 된 거 맞죠? 다에서 라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죠. 라에서 마 2분열이죠. 자, 2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상동 염색체는 이미 1분열에서 분해됐잖아요.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틀렸고요. 라와 마에서 각 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두 같다. 라하고 마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죠. 음, 세포 수만 늘어났을 뿐이라고 그랬지? 잘했어요. 자, 이런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 자, 이런 세포 분열이 뭐예요? 감수 분열. 감수 분열을 하는 목적이 뭐다? 생식 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자, 식물이 생장할 때, 뿌리가 길어질 때, 상처가 아물 때, 새로운 개체를 만들 때, 자, 아메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단세포 동물이거든. 아메바는 단세포 동물이에요. 이 단세포가 세포 분열에서 2개가 만들어지면 아메바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진 거죠. 얘는 체세포 분열로 개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조심하시고 그러면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감수 분열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 23번 해보세요. 또 나왔다, 그지? 별표 아까 5개 치라고 했던 거.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비교해보라. 옳은 것은 이런 거 뭐 쉽게 풀죠, 이제 여러분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같이 보면 체세포 분열은 분열 횟수가 한 번이죠. 바뀌었다, 그지? 감수 분열과 바뀌었네요. 바뀌었고. 염색체 수도 바뀌었죠, 지금 양쪽이. 자, 이가 염색체 이것이 맞는 거죠. 형성되지 않고 형성된다. 답은 3번. 딸세포, 체세포 분열은 2개 만들어지고 감수 분열은 4개 만들어지고. 체세포 분열이 생장, 감수 분열이 생식세포니까 반대가 된 거죠.
됐죠? 네, 잘했습니다. 자, 26번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풀어보세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은 가와 나에 해당하는 세포 분열 단계를 써봐라 그랬는데 가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가 지금 상동염색체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애하고 아래에 있는 애하고 상동염색체. 그러니까 가는 상동염색체가 한 방에 같이 있어요. 따라서 얘는 체세포 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체세포 분열에서 나눠져 가고 있잖아요. 가는 체세포 분열.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의 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체세포 분열의 후기가 되는 것이고 나는요. 얘는 이미 지금 얘하고 얘는 상동이 아니에요. 크게 다르잖아. 그렇죠? 얘는 이미 상동이 한번 나눠진 다음의 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상동연쇄체가 같은 방에 없으니까 이미 감수 분열이고 이미 1분열을 지나친 2분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양쪽으로 끌려가니까 언제겠어요? 후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는 감수 2분열 후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때요? 네, 여러분들 할 수 있겠나요? 네. 나머지 문제들 각자 한번 또 풀어봐야 되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24번. 풀어보세요. 어떤 생물체의 체세포 분열의 전기다.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감수 분열을 한다면 그 감수 분열을 한 딸세포의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겠느냐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가 염색체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세 개의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겠네. 이렇게. 그죠? 요렇게 등장, 요렇게 등장, 요렇게 등장하겠죠. 함수 분열할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얘하고 얘하고 반씩 쪼개져서 나눠진 다음에 한 번 더 얘들이 또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이 분열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요 하나의 딸세포에 각각이 이렇게 하나,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각각이 나눠져서 한 번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랬다가 얘가 한 번 더 짝짝짝 분열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녹색 하나,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4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되겠어요?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해도 좋고요. 어,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를 여기 꽂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할 때는 선생님이 안 들려요. 그래서 질문 있는 친구 채팅으로 남겨주면 좋겠고, 채팅 남겨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가도 좋아요. 자, 숙제 내겠습니다. 숙제. 숙제는 여기 23초까지
23쪽까지 풀어요. 풀어서 풀고 채점까지 합니다. 채점 해가지고 언제까지? 다음 주 수업 전까지. 다음 수업 전까지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사진 찍어서 채점원까지 사진 찍어서 인증샷 보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단톡방에다가 숙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초까지 풀고 채점해서 인증샷해서 선생님한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공부 열심히 하고 오세요. 복습하세요. 중간중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좋아요. 평일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개인톡으로. 수고했습니다. 네, 잘 가세요. 안녕.